안녕하세요. 맥키니 지혜투자클럽입니다. 셀트리온의 CTP17. 자, 임상 3상 시험 계획을 FDA에 제출했다는 소식이 나왔죠. 자, 내일의 투자 전략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셀트리온의 CTP17. 오리지널 바이오 의약품 휴미라 이제 바이오 시밀러입니다. 유플라이마죠. 유플라이마. 자, 유플라이마는 이제 개발사가 에브비입니다. 에브비인데요. 자, 항암제에 이어서 가장 큰 시장이 자가 면역 질환이고, 이 휴미라가 가지고 있는 인디케이션이 류마티스 관절염, 염증성 장질환, 건선, 요런 어떤 모든 적응증에 대한 허가를, 유플라이마는 허가를 유럽에서 이제 허가를 받았고, 판매도 개시했고요. 국내에서는 이제 셀트리온 제약을 통해서 올해 3월 달에 본격적인 판매 절차를 돌입을 한 상태입니다. 근데 전체 시장 중에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미국 시장은 FB와 이제 미국 내 특허 합의를 완료해서 내년 7월 1일부터 판매에 돌입할 수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좀 더 이제 판매를 수월하게 하고 점유율을 올리기 위해서 FDA에다가 이 CTP17 유플라이마 관련되는 부분과 오리지널 휴미라 간의 상호 교환선 확보를 위해서 글로벌 3상 임상시험 IND 제출을 했다는 소식을 이제 기사가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건선 환자 366명을 대상으로 글로벌 3상 임상시험을 진행할 계획인데요. 그래서 유플라이마하고 휴미라를 다액 교차 투약한 어떤 군하고 휴미라만 이 투약한 군의 약동학, PK, 유효성, 안전성을 비교 검증해서 여기에서 데이터가 좋다. 그래서 인터체인저블 바이오시밀러 지위를 획득하게 되면 미국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장의 어떤 점유율 확대가 상당히 우위에 설 수 있겠죠. 그래서 휴미라의 어떤 고농도 제형에서는 유일하게 지금 세계 최초로 셀트리온의 유플라이마가 고농도 휴미라 바이오시밀러로 허가를 받은 상황이기 때문에 인터체인저블 바이오시밀러 지위를 확보하는 것은 상당히 좀 경쟁이 있는 부분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 인터체인저블 바이오시밀러 지위를 확보하면 약국에서 약사의 처방으로 오리지널 의약품을 대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그 휴미라를 처방받던 어떤 환자들이 이제 유플라이마로 옮겨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제 약물을 적용할 때 신규 환자가 이제 처방을 하는 부분이 있고요. 기존 환자들이 처방하는 부분이 있겠죠. 그래서 항암제라든지 이런 자가 면역 질환 같이 약을 상당 기간 이제 복용하고 처방받는 어떤 입장에서는 이 신규 환자뿐만 아니라 기존 환자를 얼마만큼 이제 전략적으로 공략하는가 중요한데, 그런 차원에서 이 인터체인저블 바이오시밀러 지위 확보는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경쟁력을 결정할 중요한 요소로 판단한다라고 이제 기사에 나온다 보시면 되겠죠. 휴미라가 전체 작년에 한 27조 정도 매출을 거두어서 글로벌 의약품 전체 매출 순위 한 2위 정도를 기록할 정도로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기간 동안에 이제 있어서 이제 실질적으로는 거의 1위 수준을 계속 지금 수년간 했는데요. 그 중에서 미국 시장이 한 22조죠. 그래서 에브비가 이 휴미라의 어떤 바이오시밀러 를 막기 위해서 상당히 많이 에버그린 전략을 씁니다만, 일정 부분의 어떤 이제 캐파를 셀트리온이 가지고 온다라고 하면 장기적인 어떤 실적 어떤 정진과 경쟁력 어떤 상향에 상당히 중요한 어떤 부분을 차지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주말에 나온 기사 중에서 최근에 이제 지난주에는 제가 이제 조만간 이제 M&A 관련되는 3사병에 관련되는 이야기가 아마 회사에서 이사회를 개최하게 되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기는 이제 추가 M&A 관련되는 이야기인데요. 이 이야기 단초는 이제 신규 인력을 뽑을 때 이 M&A 이제 전문 인력이라든지 디지털 헬스케어 개발자를 모집 중이다, 요렇게 지금 기사가 좀 떠 있죠. 2019년도에 이제 셀트리온 서정진 회장이 비전 2030 계획에 따라서 지금 이제 인원 관련되는 부분이 들어갔다, 이렇게 지금 해석을 하고 있는데요. 기존의 바이오시밀러 중심에서 새로운 어떤 사업과 케미칼 관련되는 부분, 요런 어떤 내용이죠. 이미 이제 2020년 코로나 때 이제 다케다의 아테지약 프라이머리 케어 사업을 3천억대 넘어가지고 인수한 바를 있죠. 그래서 추가적인 이 케미칼 분야에서 M&A가 나올지 좀 주목을 하는데, 셀트리온이 이제 최근에 이제 기존 사업부 외에도
mRNA 관련되는 부분의 어떤 개발과 그 다음에 ADC 관련되는 부분의 확장을 위해서 영국의 익스트와 관련된 지분 투자 이런 어떤 내용들도 있고요. 그리고 결국은 기업이 계속 성장하기 위해서는 신규 먹거리를 위한 어떤 개발과 이런데 가장 중요한 게 인적 자원이죠. 바이오 쪽에서는. 그래서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의 어떤 부분과 더불어서 마이크로바이옴, 그 다음에 뭐 이런 이제 신규 케미칼과 바이오 신약까지 추가적인 어떤 M&A는 장기적인 부분에서는 반드시 뭐 해야 될 부분이니까 이런 인적 자원 확보는 그런 긍정적인 입장에서 뭐 비용은 좀 증가되겠습니다만 그렇게 봐야 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3, 4병 이후에는 좀 더 이런 것들이 적극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이겠죠. 그래서 이제 이 내용들을 보면 이제 기존의 바이오시밀러 영역에서만 존재감이 있었다. 바이오시밀러에서만 영역을 존재감을 보여도 상당한 수준의 어떤 글로벌 바이오시밀러 업체입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 또 다른 도약을 위해서 2030년도까지 40조를 투자해가지고, 그러니까 벌어서 이제 추가적인 바이오시밀러도 개발하고 이런 어떤 아주 공격적인 이제 이야기를 2019년도 했는데요. 40조 정도 투자를 해서 헬스케어 산업의 어떤 경쟁력을 강화하고 비전을 제시하겠다. 그리고 11만 명의 어떤 일자리 창출 효과도 마련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요. 예, 그 당시 뭐 바이오 의약품에 25조, 케미칼에 5조, 유 헬스케어 쪽에 이제 10조 정도 뭐 이런 내용 했는데요. 그래서 향후에 장기적으로는 이제 M&A 관련되는 뭐 단기적으로 지금은 이제 뭐 이런 적극적인 어떤 M&A 관련된 부분을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이제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셀트리온 제약의 이제 합병 관련되는 부분이 구체화되고 합병 이후에는 이제 이런 원활한 M&A 관련되는 부분과 성장을 위한 어떤 도약들은 계속 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어집니다. 자, 그리고 이제 셀트리온 제약 관련되는 부분에서 셀트리온 제약은 최근 뭐 악재인 이제 고덱스 관련되는 부분은 뭐 10월 11일 중에 이제 최종 결정이 나오는데요. 그래서 뭐 최대한 뭐 약가 인하를 하는 방향과 그 다음에 이제 좀 그 소송으로 이 일정들을 조금 이제 연장을 하는 어떤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셀트리온 제약의 어떤 성장은 계속되고 있죠. 그간의 케미칼 중심에서 바이오시밀러의 어떤 확장, 앞서 이제 뭐 유플라이마 같은 것도 3월 달에 이제 판매 개시 어떤 전략과 그리고 이제 뭐 셀트리온의 그 같이 이제 아이큐어가 개발했던 알츠하이머 치매 치료제죠. 도네리온 패치 관련되는 부분도 셀트리온 제약을 통해서 판매가 개시가 되기 때문에 이거 뭐 본격 돌입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상당히 이제 셀트리온 제약도 이런 어떤 이제 품목의 어떤 포트폴리오의 다양화와 실적들이 이제 중형급 이상의 어떤 제약사로 계속 꾸준히 성장을 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3, 4병이 되면 실질적으로는 셀트리온 제약의 어떤 수혜가 가장 클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을 합병까지 보시는 부분, 그 내년제까지 이제 장기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이런 부분들을 상당히 좀 주목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립니다. 자, 차트를 통해서 한번 마무리 드리면요. 오늘 이제 장중에 보시게 되면 프로그램 쪽의 어떤 이제 외국계 기관들 매물들과 공매도가 이제 지난주 이제 금요일보다는 좀 많이 늘어났죠. 그래서 사실상은 이제 지난주에 이제 좁은 볼린저 밴드 구간에서 양봉이 나오면서 이제 일봉상에서는 이제 상승 전환을 했습니다. 그리고 볼린저 밴드 상단 부분에 올라가서 돌파를 하게 되면 태깅이 나오기 위해서는 이렇게 거래량이 늘면서 올라가는 흐름이 나야 되는데 오늘은 거래량이 뭐 금요일보다 더 줄었고, 근데 하락을 하는 어떤 흐름에서 ADX 지표를 보면 이 하락의 어떤 추세는 크진 않다. 그래서 떨어지는 조정이 아니라 그냥 플랫형으로 기간 조정의 흐름으로 계속 이제 진행을 되고 있죠. 그래서 언제 20만 원대를 넘는 흐름이 나오느냐가 이제 셀트리온 중에 가장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 3월 달에 하락갭을 이제 6월달, 7월달에 메꾸면서 이 메꾸고 나면 요게 이제 저항이 아니라 이제 서포팅 라인이 된다고 그랬죠. 예, 지지 흐름이 되면서 그리고 올라가는 흐름에서는 이제 거래량이 동반이 돼야 되는데 거래량이 동반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아직까지 계속 이제 플랫형 어떤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2분기 실적과 자사주 매입이 이제 끝났기 때문에 합병에 관련되는 이야기와 이제 기타 이 바이오 쪽의 어떤 흐름들이 8월달, 9월달에 최근에 미국도 마찬가지고 국내도 흐름들이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이런 어떤 시장 어떤 분위기에서 추가적인 어떤 한다면
이제 장기적으로는 이제 박스권으로 계속 떨어졌던 부분의 3단 라인이죠. 그래서 최하의 어떤 박스권 구간은 이 8월 달에는 넘어갈 가능성이 높고요. 그래서 이제 하반기 쪽에서는 이제 20만 원대에서 25만 원대 흐름을 될 가능성이 많아 보이고요. 내년도까지 보면 한 30만 원대까지 어떤 중기적인 어떤 상승세의 어떤 흐름은 계속 진행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요. 자, 이 부분들을 참조하시면서 투자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타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카톡방 진행되고 있으니까요. 자, 문자로 참여 코드 문의하시면 안내 드리겠으니까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